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낼 건데 그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이제 흡수하는 양과 사용하는 양이 균형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에너지 대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질환들이 일어날지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대사란 무엇이냐? 우리 에너지 대사를 알기 위한 기초적인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이런 용어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기초 대사량은 무엇이냐면 내가 숨만 쉬어도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모든 세포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량을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장이 쿵딱쿵딱 뛰어요. 내가 잠만 자도 숨만 쉬어도 심장이 쿵딱쿵딱 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뭐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만들어진 다음 그 노폐물이 오줌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오줌을 만드는 콩팥이라고 하는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세포이고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 몸 안에서의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신의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숨만 쉬어도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우리는 기초대사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로는 심장박동이라든가 호흡운동, 체온조절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초적인 활동들, 그런 내가 의지를 갖지 않아도 작용되는 활동들이 바로 이제 이 기초대사량에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남자가 조금 더 높고 여자가 더 낮죠. 그래서 남자의 섭취량이 더 많아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기초대사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근육량의 차이에서도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초대사량이 높죠. 그리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이랑 노인이랑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세포들이 노화되고 하는 일들이 조금 적어들어요. 그래서 되게 슬프지만 에너지량도, 사용되는 에너지량도 줄어들게 되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매우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되는 양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서 노인이랑 비교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훨씬 더 높다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에너지 대사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이 숨만 쉬고 잠만 자고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각자의 할 일들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활동대사량 같은 경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이 활동대사량이 측정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로는 밥 먹는 거, 입을 열심히 씹어요, 삼켜요,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책을 읽어요, 뇌를 사용을 할 것이고 눈을 사용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런 작용들도 마찬가지로 활동대사량,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 운동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활동대사량이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양 중에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량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예전 같은 경우, 개정과정 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정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게 되었죠. 자, 일일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량을 우리는 일일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일일 대사량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초대사량, 내가 숨만 쉬어도 사용되는 에너지량, 그 다음에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사용되는 에너지량.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일일 대사량.
근데 개정 과정 이후에는 한 가지 더 포함 무엇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시킬 때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데 그 에너지량까지 포함해서 일일 대사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문제가 요즘 최근 기출에서는 이 일일 대사량을 구하는 문제들은 최근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앞으로 나올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두 가지만 섞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그 음식을 먹고 몇 그램당 소비하는, 소화하는데 드는 에너지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 제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그램 수와 함께 곱해서 꼭 소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량까지 더해 일일 대사량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일일 대사량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문제들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를 할 거예요. 일일 대사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가 하루 동안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이제 그 영양소와 내가 필요한 일일 대사량과 함께 서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살찌지도 않고 살 빠지지도 않고 내가 항상 건강하게,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에너지 균형 단계가 바로 그 단계죠. 에너지 섭취량,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 이게 바로 하루 동안의 일일 대사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이 똔똔일 때, 거의 비슷할 때 에너지 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조금 삐끗삐끗 어긋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다할 수가 있어요. 일단 부족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일 대사량이 있는데 그 대사량보다는 훨씬 더 적게 먹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적게 먹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서 계속적으로 그 일일 대사량보다 훨씬 더 적게 먹게 된다면 영양소의 섭취량, 에너지 소비량, 일일 대사량이 더 영양이 부족하다. 섭취량이 훨씬 더 적죠.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시소가? 그렇죠? 자, 일단은 섭취량이 훨씬 더 적고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 높으니까 시소가 아래구나. 바보.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소비량이 더 일일 대사량이 높고요. 내가 먹는 양이 적었을 때, 지속될 때의 얘기예요.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내 몸에 있던 영양소들을 더 분해해서 사용을 하겠죠. 단기적으로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뇌를 이루고 있는 혹은 심장을 이루고 내 중요한 장기들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다 빠져나와서 에너지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들의 기능들이 손상이 되게 되겠죠. 자, 보게 되면 음식물 섭취로 얻은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몸 기능 유지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적었을 때 생기는 일이고 부족 상태가 되게 되면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선생님같이 다 늙은 사람은 성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청소년기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성장 장애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손상된 장기 기능의 약화로 건강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면역체계 저하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영양소 과다의 현상이 있어요. 자, 과다는 무엇이냐면 일일 대사량이 있었는데 그 일일 대사량보다 내가 더 많이 먹은 거죠.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야. 야식 먹고 뭐 먹고 계속.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딱 떠오르는 건 살찐다. 비만 떠오르죠. 자, 비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비만에서 그치면 참 좋겠는데 비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끼게 되고 그다음에 간에 지방이 끼고 그다음에 혈관에 지방이 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대사성 질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사성 증후군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 대사성 증후군은 이 아래쪽에서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비만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제 식습관들이 잘못되었을 때, 생활습관, 식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증후군들을, 병증들을 이제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만과 함께 영양 과다일 때 동반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